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던 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일침이구 삼약이란 말로 첫 번째는 침, 두 번째는 뜸, 세 번째는 약이라고 해서 뜸요법을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오늘은 뜸의 효능과 또 이제 뜸을 뜨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뜸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댁에서 혼자 많은 뜸을 떠가지고 여러 군데 뜸 자국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더러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어떤 경혈을 떠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질환에 내가 이렇게 뜸을 떴는데 이런 방법이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술을 해온 민중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뜸과 관련된 용어가 아주 많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은 밥에 뜸 들이기 또는 말을 안 하고 미적거릴 때 뜸 들이지 말고 어서 하라는 것처럼 뜸이라는 말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한방에서는 뜸을 구라고 합니다. 네, 한약에서 말하는 뜸은 한자로 구라고 하는데요. 이 구자의 한자 풀이를 보게 되면 오렐 구자 밑에 불화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이 구자가 가지는 의미는 뜨거운 열 자극을 오랫동안 주어 가지고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가 이제 뜸을 시작한 기원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원시 시대에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불을 가까이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증상이 소멸되거나 감소함을 경험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물론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오장이 차가우면 병이 생기는데 마땅히 뜸으로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 한약요법은 땅이 비옥하고 식물이 번식하는, 그러니까 이제 약재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중국의 남쪽 양자강 유역에서 발달한 데 비해 가지고 추운 북쪽의 황하강 이북에서는 침이나 뜸술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뜸요법이 굉장히 대중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고, 또 동의보감에서도 건강해지려면 배꼽에 뜸을 뜨라는 내용도 있을 정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게 되면 선조 39년 5월에 선조가 자신의 증상이 습냉한 기운이 저촉돼 가지고 일어난 듯 하다고 해서 급히 어이들에게 쑥뜸을 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중에 최초로 안경을 썼던 정조는 종기가 나가지고 뜸을 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앞으로 불을 가지고 죄인들을 형벌하는 법을 없애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조선시대는 관청에 서신을 전하는 전령들이 발바닥에 항상 뜸을 떠가지고 다리에 힘을 길렀다라는 그런 기록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뜸의 효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뜸은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뛰어나고요. 마비성 질환을 회복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에도 뜸을 뜰 수가 있고, 또 뜸을 뜨게 되면은 우리 몸의 백혈구를 증가시켜 가지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면역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세포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요.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에 뜸이 효과적입니다. 또 심장 박독수를 증가시켜 가지고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또 적혈구를 증가시켜 가지고 빈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뜸의 효능은 열 자극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서 생긴 대부분의 질병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뜸의 치료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뜸은 남성들보다는 여성의 질환에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뜸은 여성에게 매우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10명의 남자를 치료하기보다는 1명의 여성을 고치기가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기의 울체나 냉증으로 인한 병이 많고 또 만성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혈을 소통시키고 찬 기운을 몰아내고 또 양기를 북돋는 쑥뜸은 여성 질환에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이제 여성들의 수족 냉증이나 생리통 또 하복부 냉증이나 자궁 질환에 쑥뜸을 옛날부터 많이 응용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침과 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하는 요법이고 급성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뜸은 보하는 요법이면서 만성적인 질환에 사용을 합니다. 침은 보하는 요법이 아니라 사해주는 요법이기 때문에 기혈의 순환 장애로 오는 경우에 좀 더 효과적이고, 뜸은 아무래도 기운을 보호하는 요법이기 때문에 기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은 급성 근육통이나 급성 염자, 흔히들 삐끗했다고 그러죠. 급체 같은 급성 질환에 더 효과적이고, 뜸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만성 소화불량, 무기력, 피로 등 만성 질환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뜸을 뜨는 방법은 어떻게 뜨는가요? 뜸 치료 방법은 간접구와 직접구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직접구라고 하는 것은 살에 직접 자극을 주는 직접 뜸을 얘기를 합니다. 간접구라고 하는 것은 피부와 뜸 사이에 다른 재료나 기구를 사용하는 뜸이죠. 우리가 흔히들 간접뜸, 간접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뜸은 살을 직접 태우기 때문에 간접뜸에 비해 가지고 효과가 빠르고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화상 때문에 흉터나 감염 그리고 미용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 간접뜸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뜸 사이에 기구를 놓고 뜸을 뜨는 방법으로 간접구는 상처가 남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직접뜸에 비해 가지고 효과는 굉장히 완만한 편입니다. 그래서 뜸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상처가 적기 때문에 요즘에는 간접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뜸을 뜰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뜸 뜰 때 쑥뜸의 분량은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 가지고 점차 늘려가고, 뜸의 시간과 개수는 성별이나 연령, 증세, 체질, 체력, 뜸을 떴는지 이 뜸 경험의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고요. 첫 번째는 피부가 약한 부위나 안면 부위는 수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고 화상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뜸은 아무래도 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재의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연소시켜 가지고 폐기를 잘 해야 되겠고, 쑥뜸을 보관할 때는 습기에 주의하고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이 쑥이 오래되게 되면 습기를 머물러 가지고 효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술에 취했을 때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은 직후 또는 몹시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나치게 피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쉬었다가 뜸을 뜨는 것이 좋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버거시병이나 당뇨 환자들 중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뜸을 안 뜨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뜸을 떠가지고 상처가 낫지 않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처난 부위가 덧나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유발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에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뜨거운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뜸뿐만 아니라 핫팩이나 전기장판, 온찜질도 화상을 심하게 입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뜸이나 이런 핫팩, 온찜질 경우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쑥뜸은 어떻게 떼야 되는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뜸 뜨는 것을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번 뜸을 뜨면은 장사 같은 힘이 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개인의 병증 또 증세의 정도에 따라서 뜸의 장수와 강도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처음 뜸을 뜰 경우에는 집적구는 3장에서 5장,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간접구는 5장에서 10장, 그리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뜨는 것이 좋겠고요. 뜸은 처음에는 개수를 적게 하고 이제 시간을 짧게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뜸의 개수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뜸은 참지 못할 만큼 뜨거울 때까지 있어야 좋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자, 그런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뜸은 뜨거워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병을 빨리 고치려는 마음에서 이를 악물고 뜨거움을 참으면서 크게 뜨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당한 크기, 적당한 열이라야 더 효과가 있죠. 적당량 이상의 자극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뜸은 매일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뜸은 매일 하는 것이 좋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체질이나 증상을 고려해서 치료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뜸은 밥을 든든히 먹고 난 다음에 뜨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어떤가요? 식사 후 배가 부른 상태나 지나친 공복에 뜸을 뜨는 것은 오히려 인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후 2시간 정도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뒤에 몸에 기운이 있을 때가 뜸뜨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은 뜸의 효능과 또 이제 뜸 요법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뜸을 뜨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